안녕하세요.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유니그랜트의 이소라 컨설턴트입니다. 유니그랜트는 미국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전문 기업으로 앞으로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통해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재정보조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조 장학금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재정보조 장학금 개념부터 제가 정확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조 장학금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요즘 미국 대학을 다니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대학을 1년간 다니는데 드는 총 비용을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약자로 COA라고 하는데요. COA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교재비, 보험료 같이 대학을 1년간 다니는데 드는 모든 비용, 총 비용을 포함합니다. 학교마다 산정 기준이나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주립대학을 볼 경우에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기준으로 평균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기준이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평균 7만 불에서 9만 불 사이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OA는 매년 3에서 5%씩 꾸준히 상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실제 COA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적인 학교로 우리가 사립대학 중에 하버드 대학의 2022년, 23년 아카데믹 이어의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항목이 튜이션, 그러니까 등록금, 그리고 일반 피, 그리고 룸앤보드, 그리고 룸앤보드라고 하면 우리 기숙사비, 식비,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탈 코스트 보시면 84,413불. 근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이 학생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학생보험 4,000불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1년에 9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평균 환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원화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은 대표적인 주립대학으로 UCLA의 우리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동일하게 2022년, 2023년 아카데믹 이어의 COA를 확인해 볼 거고요. 넌 레지던트 학생 기준으로 볼 거예요. 구성 항목은 하버드랑 동일하게 튜이션 앤 피, 룸앤보드 이렇게 다 비슷하게 있고요. 총 금액을 보시면 68,474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립대가 사립대보다 저렴하기는 한데 주립대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각 대학의 이 공식 COA 외에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금액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의 진학 비용은 COA 외에도 연간 최소 5,000불에서 한 10,000불? 아무튼 그 이상을 발생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매년 대학 진학 비용으로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힘들죠. 대부분의 가정은 정말 큰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미국 대학의 장학금은 크게 성적우수 장학금과 재정보조 장학금으로 구분이 돼요.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스포츠나 예술 분야 같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 지급이 되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고 학생이 제출한 입학 지원 서류 평가를 통해서 소수의 우수한 학생에게만 지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학금 액수를 미리 예측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조 장학금의 경우는 학생 가정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신청서를 통해서 학생 가정의 재정적 필요도만 입증이 된다면 입증된 필요 금액만큼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성적우수 장학금하고는 다르게 재정보조 장학금 산출 공식에 따라 예상 장학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지도 우리가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장학금은 그랜트 그리고 스칼라십,
그리고 워크스터디, 그리고 론으로 구성이 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랜트 스칼라십은 추후에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 장학 금액이고요. 우리는 이걸 기프트 에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터디는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학생이 학기 중에 교내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며 받는 장학금을 뜻해요. 근무 일수나 시간은 학생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론은 학자금 대출을 의미하고요. 이자율이나 이자 상환 옵션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론이 있어요. 일부 재정이 풍부한 명문 대학들은 재정보조장학금 패키지에 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놀론 제도를 시행해서 그랜트랑 이 워크스터디 두 가지의 형태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보조장학금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지원 학생 가정의 재정 상태를 심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나 스펙, 장학금 지원 자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규모 등 재정 상황에 따른 제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COA를 충당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학교별로 학생의 국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재정보조장학금의 지원 시기랑 발표 시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입학 지원도 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재정보조장학금도 지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얼리랑 레귤러 각각의 지원 기간이 다 다르고요. 얼리의 경우에는 FA 신청 마감 기간이 입학 지원 기간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고, 레귤러의 경우에는 입학 지원 시기보다 약 2주에서 4주 정도 뒤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정보조장학금의 결과는 합격 통지서랑은 별개의 Financial Aid Award라는 레터를 통해서 동시에 하거나 혹은 합격 발표가 나고 2주 이내에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각 학교별로 지원 마감 기한이라든지 발표 시기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